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웃풋TV 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운, 학업운, 합격운,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동영상을 너무 길게 제작하면은 지루한 감이 있어서 좀 짧게 제작을 하려 하고, 말을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했는데, 알아듣기 편하도록 일부러 천천히 했는데, 조금 빠르게끔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 지식으로 이제 십신을 알아야겠죠, 십신. 십신은 이제 본인이 본 기운의 비견, 본인의 수기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임수나 계수 일간이 되겠죠. 임수, 계수 일간이 낳는 것을 목기운, 식상기운이라고 합니다. 식상기운이 낳는 걸 화기운, 네, 재성이 되겠네요. 물의 입장에서는 불을 다스리니까 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낳는 것을 이제 화가 나는 건 토죠, 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낳고 금을 수가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운을 보게 될 때는 이 인성과 관성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관인 상생에서 하는 사주 구조로 이제 공지군이나 관을 쓴다고 하죠. 명예를 쓰거나 회사 다니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식상과 재성을 쓰는 사람 오늘 이제 사업팔자나 장사팔자나 투자팔자나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근데 혹은 관운 학업운이 언제 들어왔냐 물을 때 보통 관운이 이 시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경험상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식상운이 들어왔을 때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재성운이 들어왔을 때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 관이 상생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운에 들어왔을 때 합격운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식상을 쓰는 사람은 오히려 식상운에 합격을 해요. 밥벌이가 식상이기 때문에 관성이 없어도 이 식상운에 합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학업을 봤는데 언제 합격하세요 물었는데 관인이 없고 식상만 있는데 이 시기에 합격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사주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밥벌이가 언제쯤 되느냐 이 시기를 보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이 사람이 밥벌이가 언제쯤 되느냐. 꼭 합격을 관성운에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관성만 있고 인성이 없다. 인성운이 들어갈 때 인성운에 합격하기도 해요. 네. 인성만 있고 관성이 없다 그러면 관성에 합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만세력 꼽아 보면 이제 자기 생년월일 어플에 넣어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일주일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비견이라고 할 때, 이게 본인이라고 할 때 이게 식상이 되고 화가 나는 게 토가 이제 목이니까 토가 재성이 되겠죠. 그런데 금은 관성이 될 테고 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부분. 목이면은 쇠가 나무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스리는 기운이 금이라는 거죠. 화 입장에서는 불을 꺼트리는 게 물이 되니까 이게 관성인 거고 토 입장에서는 토의 기운을 빼들어가지고 나무가 자라니까 목이 관성이 되는 겁니다. 금 입장에서는 불이 되는 거고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수 입장에서는 네, 토 물을 덮어버리는 게 토잖아요. 물에다 흙을 뿌리면 목이 덮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관성운이 이 시기에 보통 관운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보는데 꼭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관성의 운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꼭 편히 이 사주만 이렇게 관인이 잘 짜여 있다고 해서만 합격하는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공부 기간이라는 게 공부나 합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부 구력이 되고 열심히 하신 분에 한해서 합격 운을 보는 거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이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보통 학업원의 기간을 물어보고 어떤 시간을 동안 공부하셨는지 물어보고 더 좋은 시기를 보고 어떻게 공부하셔라까지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이 시기에 있으니 이때 운이 좋습니다. 이 시기를 노리세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지 교육법도 공부를 하셔야지 남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기본적으로 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네, 공부운을 상승시키는 방법 나와 있네요. 우선 뭐 사주 역학에 대해서 좀만 공부하셔도 아시는 뭐 책상방을 어디로 놓아라 이런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자진부터 말씀드릴게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이제 앞에 이 방향이 천살 방향이에요. 천살 방향. 천살은 조상공이라고 해가지고 본인보다 윗계급이에요. 본인보다 위를 진출하기 위해 계급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신자진 해가지고 신의 앞에 있는 게 천살이기 때문에 미가 남서 방향이에요. 이런 띠는 남서 방향을 보고 책상 방향을 보며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제가 다 실험해봤고 공부 훨씬 잘 돼요. 반대로 이쪽 방향 보고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뱀띠, 닭띠, 소띠는 사유축이라 그러잖아요. 사유축. 이 사람들은 이쪽 앞에 진방이 이제 진토가 동남 방향이 천살 방향이 되니까 동남 방향을 보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해묘미, 토끼띠, 돼지띠, 양띠는 해 앞에 있는 술방, 서북 방향을 보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방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방향이 사유축. 그 다음에 뭐 인호술, 호랑이띠, 뭐 말띠, 개띠는 소, 축방향, 북동 방향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 게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반대로 공부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뭐 일반 어, 사주 공부하신 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인풋 아웃풋이 중요해요. 인풋 아웃풋.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 들어오는 기운이 인성이고 나가는 기운이 아웃풋이에요. 나가는 식상이에요. 식상. 그러면 우선 가뭘 기준으로 보면은 가뭘 기운을 돕는 게 수의 기운이잖아요. 목 기운을 돕는 게 수잖아요. 수. 인성우는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걸 잘해요. 잘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수기운이 강할 때는 이제 저녁 시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한 3시 반부터 이제 집중도 있는 책을 읽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물이 낳는 건 식상 기운은 화잖아요. 아웃풋 내보내는 거 말로 떠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4, 5시간 아침 뭐 한 진사부터 한 9시 반부터 한 이제 낮 시간 11시 12시 반 뭐 이 시기에는 입으로 떠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교육법에서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확실히 암기했는지 인지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 이 아웃풋이 70%가 돼야 돼요. 인풋보다 공부 우리 대부분 학생들은 인풋을 한 8, 90% 하고 아웃풋은 한 10%밖에 안 해요. 특히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뭐 하브루타 들어오고 메타인지 들어와가지고 좀 바뀌긴 했는데 공부를 70%뭐 스웨덴 이런 쪽에 공부학 책을 읽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인풋이 30%고 70%가 아웃풋이에요. 그래야 기억에 잘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떠들면서 혹은 뭐 떠드는 게 아니라도 어학 공부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학 공부. 어학 공부 뭐 어학 공부를 뭐 단어장 외우면서 계속 해도 되는데 입으로 떠들면서 하셔야 실력이 더 늘죠. 어학은 어학이라는 게 입으로 애기들이 어학을 배우는 게 뭐 계속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입으로 떠들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어학이라는 건 어학은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고 발음이나 뭐 어학이 이런 게 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처음 언어를 배울 때는 입으로 떠들면서 배워요. 떠들면서 화일간을 중심으로 그럼 병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목 기운이 들 때 아침 시간이죠. 새벽 한 3시 반이죠. 새벽 4, 5시 새벽 4, 5시 반을 빨리 활용하셔야 돼요. 이런 병정 일주들은 무토 기토도 같이 마찬가지고 병이 해가 뜨는 시간이 임목 시간이잖아요. 3시 반. 뭐 무토 기토도 활용하니까 이 시간이잖아요. 임목도 병일간도
마찬가지죠. 아침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병정 무기 애들은 이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무기 입장에서는 요 낮 시간까지 이제 집중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떠드는 공부는 토니까 뭐 토 시간 뭐 이런 시간에 해도 되는 거고 요 시간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약간 걸쳐서 가지고 본인 시간부터 이 시간 뭐 미시 3시 반 4시간까지 그러면 토도 마찬가지고 금으로 기준하면 이제 토기운이 시작할 때 문화 기 이 시간대 이 시간이 강한 시간이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 이제 기미가 가장 가잖아요. 기미가 왕지잖아요. 이 시간에 이제 인성운이니까 정리하고 집중도 있게 책을 앞에서 책상에서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반면 저녁 시간에는 이제 식상 기운이니까 아웃풋 하는 시간이에요. 입으로 떠들면서 공부한 거 확인하거나 어학 공부하는 시간이 어학 공부하는 시간. 수기운을 중심으로 뭐 임계일주들은 이제 금시간 뭐 저녁 3시 반 이때가 집중이 잘 되겠죠. 이때가 3시 반부터 뭐 저녁 시간 5시 반부터 이때부터 이 시간이 공부 잘 되는 시간이에요.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다 사람들마다. 반면에 이제 새벽 시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떠들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공부한 걸 입으로 떠들거나 아니면 떠들면서 어학 공부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자기 운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운을.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관운이 들어와가지고 관 시간에 이 시기 합격합니다. 뭐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의미가 없고 이 사람은 만약에 관운이 안 되면 합격 안 한다고 할 겁니까? 아까 말했을 때 꼭 관운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알아야 본인들이 합격하는 시간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운을 잘 활용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란 제가 채널 이름이 인풋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아웃풋. 이게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웃풋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웃풋. 공부가 30%가 인풋이라면 아웃풋이 70%는 돼야 됩니다. 70%. 말로 떠들어보고 써보고 글로 써보고 숲과 나무를 보듯이 숲을 봤다가 나무를 봤다가 나무가 숲에도 연결시켜보고 숲 안에 나무가 어떻게 생긴 이게 다 목차를 보면서 이제 목차를 뼈대를 잡는 거죠. 뭐 파인만이나 뭐 지금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목차부터 암기해서 공부하잖아요. 뼈대부터 잡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숲을 보는 거고 숲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보다가도 그게 다시 숲으로 연결됐다가 이 부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숲이 돼야 가지치기가 나가는 거죠. 가지치기 어디가 어디에 분석되어 있냐. 근데 가지만 다 조고정차 보게 되면은 숲이 어디인지 몰라. 나중에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죠. 뼈대를 잡고 그 안에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거죠. 가지치기를. 나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를 잡고 좀 축대를 세우고 나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밑에 기반을 잡고 나서 기반을 잡고 올리잖아요. 기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뼈대를 목차를 잘 중심으로 해야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억을. 목차를 계속 보게 되면서 반복. 그게 공부인 거죠. 그게. 여기 보죠. 유태인들 이거 공부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막 토론하면서 말하면 떠들면서 이야기하네요. 이 유태인들이 노벨상의 70%를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온 거죠. 어릴 적부터. 계속 의문심을 품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해보고 자기가 얘기한 거 떠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듣고 말하고 떠보고 이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뭐 이런 거를 뭐 지금 활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뭐 랩을 들면은 뭐 유명한 요새 학생들이 랩 좋아하잖아. 랩을 뭐 글자를 써놓고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읽어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제 뭐 조선시대 이런 현인들은 그거 알았어요. 입으로 떠들면서 공부해야 오래 간다는 걸 본인들 알았어요. 근데 교육 방식이 뭐 어떻게 되는지 바뀌어가지고 주구장창 독서실 앞에서만 책을 보고 있죠. 그러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늘지 않고 잘 입으로 떠들면서 본인이 한 걸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능엄경에 보면은 능엄경은 이제 불경 중에 하나인데
그 수행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수행법이 이근원통이라는 건데 본인이 말한 거를 스스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수행이 되는 건데 이게 학습이나 똑같아요.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말한 걸 내 귀로 들으면서 이게 맞는가? 말이 귀로 들으면서 귀로 들으면 이 인당 쪽으로 머리 되뇌 앞부분으로 당연히 각인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근원통이나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다 말로 떠들어 볼수록 실력이 늘어요. 나중에 뭐 큰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면 객관식 말고 2차 시험 준비하실 때 다 입으로 떠들어 보고 책상에 칠판에 써보고 자기가 교수법이라 그러죠. 남을 한번 가르쳐 봐야 본인 실력이 되는 거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지식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만 책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책 덮고 나면 내 기억을 못하면 이게 내 지식인가요? 그게 아니죠. 본인이 한번 말해 봐가지고 내가 이걸 남들한테 설명했으면 이게 이제 완벽한 내 지식이 된 거죠. 그걸 뭐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그걸 막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반 저반 하니까 안 봐도 본인들은 다 아는 거죠. 한번 공부한 걸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니까 본인 실력들이 늘어져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식상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식상관 말로 떠들면서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인성이나 식상관을 같이 갖고 있으면은 대부분 선생 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가 인풋과 아웃풋이 동시에 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하면서 입으로 떠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교수나 선생님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은 많이 하라는 거죠. 아웃풋. 네. 이런 걸 교수법을 알아야 돼요. 뭐 근데 일반 역학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알까요? 모르죠. 교수법에 관한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것만 해도 한 수십 권은 읽었는데 이런 걸 알아야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공부하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요약하고. 근데 보통 이런 건 책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근데 교수법이나 교육학에 있는 분들 이런 역을 아나요? 역을 모르잖아요. 뭐 어느 어떤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라 이런 거는 모르죠. 어떤 방향으로 하나. 그러니까 종합적인 학문이 돼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면 채식 부분은 이건 또 한방이거든요. 네, 한방이고 아니면 자연 뭐 생명과학과 부분인데 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인 간디, 아인슈타인도 있고 조지 버나드 쇼도 있고 어, 슈바이처, 플라톤, 톨스토이, 에디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 대단한 분이죠. 네, 뉴턴 대단한 분입니다. 에디슨, 뭐 테슬라, 스티브 잡스 채식을 하는 거예요. 왜 채식을 할까요? 일단 뭐 고기가 맛이 없어서 채식을 하는가요? 그게 아닙니다. 채식을 해보니까 머리가 잘 돌거든요. 머리가 맑으니까 본인들이 연구를 하고 뭐 연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연구분, 영적 지도자들부터 이런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채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들은 그림으로 막 다 그려놓잖아요. 막 이런 분들 영감을 얻고 지혜를 생기고 머리가 잘 도니까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 머리 엄청 써야 됩니다. 어떤 분 계속 생각해야 되니까. 스티브 잡스 직관적으로 이분들은 명상하신 분이 아니에요. 직관을 늘리기 위해서 명상하고 채식하고 그러니까 창조력이 높아지는 거죠. 지혜가 높아지는 거죠. 채식을 하게 되면. 반면에 육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닭, 치킨. 닭이 머리가 작잖아요. 머리가 작고 세대가리라 그러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 왜냐면 치킨을 먹으면 뭐 근육은 나올 수 있어도 이게 호르몬적으로 머리가 작게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리도 머리가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돼지 마찬가지, 소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시험을 뭐 얼마 남지 않거나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를 보던지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보는 자격 시험이나 뭐 고시 같은 걸 보는데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막 영양 보충한다고 뭐 돼지갈비 먹고 돈가스 먹고 제육볶음 먹고 이런 거 사다 주면은 뭐 아 너는 시험 망치라 이겁니다. 시험 잘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 잘 먹어 영양 보충해가지고 시험 잘 봐라 이거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을 망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을 망치고 이런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이제 보면 이런 거 시험을 얼마 안 남은 중간고사가 만약에 남았다. 그럼 최소한 2주 전부터는 채식으로 식단을 짜주셔야 돼요. 소화도 잘 되고 뭐 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거 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다섯 끼니마다 한 다섯 여섯 장만 먹으면은 머리가 엄청 맑아져요. 공부할 때. 끼니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왜냐면 왜 그랬어요? 광합성을 하니까 이 안에 산소를 머금고 있어요. 뇌 산소 포화도가 높아져야 뇌가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은 뇌 산소량이 많아지면서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갑니다. 본인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어, 뭐 상추 이런 거는 사실 뭐 졸음, 신경 안정과 졸음이 약간 오기 때문에 저녁 때나 뭐 이렇게 뭐 푹 자고 싶을 때나 먹이면 되는 거고 이런 거 뭐 치커리도 좋고 케일도 좋고 뭐 당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잎상추도 많잖아요. 잎상추를 매일 끼니마다 다섯 장 그거를 한 계속 먹이세요. 계속 본인들이 뭐 공부하시면 본인들이 먹고 머리 엄청 잘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설탕이나 육고기 이런 걸 계속 시험 막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머리 한참 돌아가시는데 이런 걸 먹인다. 밀가루 먹인다. 머리가 엄청 뻑뻑해. 머리가 뻥청 뻑뻑하고 대장에서 막 그 올라오고 막 머리로 대장 이제 대장 밑으로 내려가면 그 소화가 되면서 이제 음식 기운이 올라오는데 머리로 뜨게 됩니다. 그럼 머리가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책이 잘 안 읽혀져요. 책이 잘 익혀지고 짝짝 나가야 시험도 잘 보고 빨리빨리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육고기 먹고 설탕 막 제육볶음에다가 설탕 막 엄청 들어간 거 먹이고 하면은 뭐 건강적인 부분도 안 좋고 시험도 당연히 못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먹여놓고서 자기 자식들 공부가 잘하려고 공부 시험 못 봤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 학부모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한 2주 전부터는 딱 2주 전부터는 최소한 식단관리 해주고 시험 끝나면은 이제 뭐 단백질 보충해가지고 고기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하세요. 근데 막 중요한 시험 있는데 막 2주에 막 소세지 먹이고 막 돈가스 먹이고 이러면은 시험을 망치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망치라고. 뭐 큰 시험 있는 거나 뭐 빨리 뭐 이런 뭐 행정고시나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들은 좀 텀을 길게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합격권이 멀어지는 이유가 음식을 막 먹어서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음식으로 먹고 맑게 공부하면은 공부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합격 시간이. 근데 음식을 가리지 못하면은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게 관인이라는 게 뭡니까? 관성과 인성이라는 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관도 자기를 억누르는 기운이고 인성이라는 것도 다 끈질긴 건데 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이 본인을 억누르고 참고 고기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단 거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를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관인을 잘해야 되는 거죠. 관인을 끈질리면서 이제 날 억누르는 작업 이거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단 거 안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싶고 뭐 고기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참는 거지.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들도 다 인성 쓰시는 분인데 끈질기고 참는 거잖아요. 끈질기고 참는 거 관인이 되는 거였는데 뭐 식상 뭐 이런 행동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참고 끈질기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 종교 지도자인 거죠. 관인들. 상관 이런 거 자꾸 도 뭐 이런 거 쓰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당연히 재성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자연 이치에 대해 알 수 있어야 설명하는 거지. 보통 역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못 하죠. 모르니까. 네. 네.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총명탕 재료가 이제 원지 석창포 복령이라고 해요. 복령. 이건 복령을 나타낸 건데 뭐 석창포는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단오날 오늘이 5월 5일 단오네요. 그 단오날 하는 이제 뭐 머리 감을 때 하는 석창포고 그건 뭐 샴푸 재료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복복령이라고 소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을 말해요. 백복령이라는 거는 이거에 머리를 잘 도게 해요. 머리를 맑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한의원 가서 지어 먹으면 돈이 비싸죠. 뭐 총명탕 하나 지어 먹으려고 그러면 보통 2, 30, 20만 원 할걸요, 요새. 근데 이런 거 인터넷에 백봉령 해가지고 가루로 사면 2, 3만 원 밖에 안 해요. 2, 3만 원 해가지고 수험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 한 숟가락씩 뭐 아침 저녁으로 먹든지 해가지고 하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고 잘 돌아가요. 머리가 잘 돌아가야 책을 보죠. 머리가 잘 돌아가야.
노력과 의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최상의 컨디션과 머리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 공부가 잘 되는 거죠. 공부가 꼭 책상 앞에 한다는 뭐 생각을 꼭 버리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아웃풋을 하려면 떠들어야 되는데 굳이 책상 앞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머리에 산소량이 많아져야 뇌가 잘 돌아갑니다. 그러려면은 왜 옛날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 산책을 꼭 갔겠어요. 한두 시간씩. 산속에서 뇌를 맑기 위한 작업이에요. 뇌를 맑게 하기 위한. 책상 앞에서 막 도서실만 끌어줄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산도 한 바퀴 돌면서 생각도 해보면서 머리에 산소도 섭취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거 입으로 내뱉어 봐야 실력이 확확 쌓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뇌도 맑아지고 산소가 뇌가 많이 공급되어야 머리가 잘 도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뭐 관운이 어떻다. 관은 언제 시기가 온다. 의미는 있겠지만 참 정말 너무 단편적인 식인 거죠. 이런 걸 알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학습운이 올라가는 거고 학업이 올라가는 거죠.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뭐 설명하려고 하면 한두 시간도 더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 뭐 어떻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책상에 앉아야 되는 건지 아웃풋을 많이 해야 하는 거죠. 아웃풋. 아웃풋도 어떻게 하는지 뭐 요령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토론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칠판에다 한번 적어 볼 수도 있고 한번 저처럼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이 선생님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본인께 더 돼요. 자기게 되는 거고. 남들 앞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 책상 앞에서 밑줄 긋고 형광펜 하고 이런 거는 인성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한 30%만, 3, 40%만. 인생 본인이 못 기운이냐면 수기gen 이 시간에만 하는 거고 이 나머지를 계속 떠드는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야. 떠드는 시간. 떠들어 봐야 실력이 느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실력이 느는 줄 알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떠들어 봐야 본인께 되는 겁니다. 또 요것도 인성을 뭐 해가지고 스키마 요약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책을 보면은 책이 이렇게 있다. 양페이지가 있다 그러면은 책을 만약에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읽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형광펜을 적고 목차는 목차대로 다른 형광펜을 넣고 요약은 키워드는 키워드를 색칠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여기 책 빈 공간 옆에 적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읽었으면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까지 반 페이지 읽었으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 보고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말로 얘기해 보는 거죠. 그게 복습인 거죠, 복습. 그리고 다시 이 페이지도 다 그런 식으로 공부한 다음에 이 페이지까지 공부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키워드만 보고 여기를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입으로 할 수 없으면은 거기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키워드만 조금씩 여기 이쪽에서도 키워드 적고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책이 뭐 나중에 또 읽을 필요가 없지. 계속 반복이 들어가는데 계속 다음 페이지고 또 처음부터 반복이 되는 거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서울대생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복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서울대생들은 무슨 통계 자료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은 아웃풋대로 하고 인풋은 그렇게 짧게 작아가면서 계속 복습해 가면서 요거 보고 또 다음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 공부. 그러면 여기서 비겁 시간에 뭘 하냐? 비겁 시간에 뭐 금일주면은 이 시간에 비겁인데 이 시간에 뭐 노나요? 이럴 수가 없느냐? 이 시간은 이제 비겁이니까 경쟁이잖아, 경쟁. 경쟁 관계니까 이제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야죠. 내가 지금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못 끼우면 뭐 이 시간에 풀고 숙이는 사람 이 시간에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 문제에서 답이 나오면 답부터 보는 거야. 답부터 왜 여기가 이 문제를 왜 냈고 이 문제가 해답이 왜 이거고 교수가 왜 이 문제를 냈고 이렇게 이 지문이 정답인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이 떠오르겠죠.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해답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기출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뭐라죠? 쌓아가는 거죠.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그거 뭐 책을 문제 다 읽고 있는 게 아니다. 문제만 보고 이때는 뭐 문제만 보면 이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이 정답 지문이 많았다는 것부터 생각하면서 이 그 지문부터 찾아가면서 이제 OX를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나중에 보는 거고. 여기 때는 이 문제는 이게 나온다.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문제 읽고서는 이제 지문 하나하나 읽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는 아직 합격권이 멀어진 거죠. 이 지문만 딱 보고 나서 이 지문에는 아 이게 해답으로 주로 나왔으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서 이런 답이 나오더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인식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뭐 고급 시험들은 더 그렇죠.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험장 가가지고 키워드만 잡고서 빨리빨리 해답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지. 읽을 시간이 없어. 거기 가서 뭐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죠. 확인. 큰 시험들은. 일반 뭐 수능 시험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이야, 다 공부가.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네, 공부하시는 분들, 뭐, 참 힘들죠, 공부가. 근데 공부라는 게 마음가짐부터 되게 중요한데, 아, 내가 이게 참 재밌고, 이거 쉽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별게 아닌데, 아 이거 어렵다 좀 마음부터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이렇게 시작하면은 참 공부가 재미도 없고 공부를 잘 못해요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데 뭐 이거 금방 하지 않나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물론 뭐 그러니까 건강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고 건강이 뒷받침 돼야 뭐 음식도 가려 먹고 이렇게 해야 머리가 맑아지고 하니까 머리가 뭐 폐기가 쭉쭉 나가는 거지 육식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고 이런 머리가 안 돕니다. 절대 안 돕니다. 절대 안 두고. 그러면 절대 학교관에서 쭉쭉 멀어지는 거고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사다 주면서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본인들이 수험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그걸 절제하셔야 되는 거. 빨리 합격하고 하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시험 보고 나서 먹으면 되잖아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뭐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뭐 아이스크림을 드시든 뭐 단백질 드시든 물론 몸에 좋지는 않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거는 시험 보고 나서 하시지 시험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 그런 거 먹고 계신다 이러면 나는 뭐 이번 시험은 그만두겠다 이거죠. 아무튼 이런 게 핵심이에요. 뭐 관을 보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수험 과정을 좀 빨리 짧게 해가지고 머리를 쓰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네.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뭐 어느 정도 녹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백봉님 사 드시고. 네. 감사합니다.